엄마 기운 없는 게 나는 제일 힘든 거야. 뭐 안 드시고 그러는 게 나한테 제일 힘들다고. 밖에서도 그 생각밖에 안 해, 일하면서. 오늘 뭐 좀 드셨을까? 오늘 좀 기운이 났을까? 너 무거워, 너. 나도 그건 알면 좋지만 그게 없는 걸 어떡해. 근데 안 먹는데 어떻게 기운이 생기냐고. 뭐. 뭐, 방송, 나는 이거 뭔가. 운전할 사람 한 사람인데 엄마야. 내가 누구 때문에 사는데. 내가 여자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엄마 한 사람이잖아. 엄마 우리 둘밖에 없잖아. 솔직히 그렇게 살았잖아.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잖아. 둘이서. 좀 잘 먹고 건강해야지. 야, 눈물해. 그러니까 잘 드시라고. 잘. 나 없어도. 바쁜말 아니라 과자도 좀 들고 땅콩도 먹고 건빵도 먹고. 냉장고에 있는 것도 좀 다 좀 비워 좀. 갔다 오면 텅 비게 텅 비게. 내가 채워줄게 냉장고를. 그래야 내가 밖에서 일할 맛이 나지. 내일부터 약속해 없나? 어? 응? 나랑 같이 밥 먹는 거야? 그래야 힘이 나. 아니, 뭐.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지는 어머니 모습에 울컥 마음이 무너진 현영 씨. 무심하게 흘러가는 세월을 잡을 수 없어 서로가 애달픈 두 사람이다. 오늘따라 유독 길었던 하루. 아유. 어머니 잡시다 앉아. 그래, 뵙고. 잠깐만, 아이고. 먹고 해야 돼. 불 끌게. 잠깐. 우와, 밖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9시 10분. 오늘 좀 일찍 잡시다. 아이고. 늘 그랬듯 두엽 할머니 옆을 현영 씨가 지킨다. 어머니 숨소리 들어야 되니까. 글쎄 그 숨소리 톤에 따라서도 어머님 오늘 잘 주무시는지. 간혹 이제 제일 좋을 때가 코를 살짝 고시면서 주무실 때. 그때 이제 저도 그 새벽에 간혹 깰 때 그때 기분이 좋죠. 아, 곤히 잘 주무시고 계시구나. 오늘 밤도 부디 평안하시길. 현영 씨는 92의 어머니 곁에서 고단했던 하루를 닫는다. 다음 날 지금 갑시다. 아무래도 요즘 어머니 몸 상태가 심상치 않아 걱정이 된 현영 씨. 비교적 물량이 적은 날이라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남은 일을 부탁하고
어머니와 함께 하루를 보내기로 했다. 오랜만에 외출해도 무겁기만 한 차안 공기.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시내에 있는 병원이다. 근데 제 생각에도 제가 근데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예, 그죠? 살이 많이 빠졌어. 왜 그럴까요? 많이 못 드셨어요. 잘 못 드셨어요? 왜요? 못 드셨어요. 전에 물이 좀 안 넘어간다고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지금도 계속 안 넘어간다면 밥을 안 먹으면 사람이 살이 빠지죠, 당연히. 근데 혹시 아프진 않으세요? 여기가? 아프진 않아요. 속 쓰린 느낌도 없으시고. 왜냐하면 그만큼 어머니가 지금 힘든 상황이라는 이야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어머니가 억지로라도 밥을 잘 드셔야 돼요. 기름을 안 넣고 차가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식사를 억지로라도 좀 드셔보시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무릎이 아프시니까 예. 쪼그려 앉아서 일하거나 산이나 계단 같은 거 너무 많이 올라가지 마시고 주사는 좀 한번 놔드릴게요. 하고. 특별히 아픈 곳이 있었다기보다는 수술 후 회복이 더딘 게 힘들었던 모양이다. 그날 오후 별 문제 없다는 의사 진단에 한결 마음이 홀가분해진 현영 씨. 며칠 새 잔뜩 쌓인 빨래부터 서두른다. 이렇게? 빨리 집게 많으니까 그냥 집어먹는 거. 워낙 땀을 쏟는 일이다 보니 빨래가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도 유독 양말이 산더미다. 하루 두 꼴 수술이니까 많이 나온다고 양말이. 누가 두 컬러를 신어요, 양말을? 아들이 요거 신고 속에. 왜 두 컬러를 신어요? 하나만 신으면 되지? 발가락 양말 하나, 좀 두꺼운 양말 하나. 그래서 이제 신발 안에서 이렇게 살짝 놀잖아요. 예. 그럼 발이 터져요. 그러니까 좀 신발하고 딱 이 신발이 딱 감쌀 수 있게 예. 그렇게 짱짱하게 하려고 지금 두 켤레 신죠. 택배 일을 시작한 지 이제 7개월 차. 현영 씨가 고된 일상을 묵묵히 견디는 건 화가로 당당히 살고 싶기 때문이기도 하다. 요즘 현영 씨는 새 작품을 준비하고 있다. 뒤에 나무 틀이 있어요. 나무 틀. 예. 네, 나무 틀. 이 나무에다가 이 천을 이렇게 씌워가지고 앞쪽에 작업을 하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오, 이렇게 해서. 그럼 이 틀은 엄청 큰데요. 이게 지금 몇 미터예요? 이게 3m. 가로 3m, 세로 3m. 예. 꽤 큰 그림이네요. 우리가 봤을 때 실제 이 정도 거리 한 뭐 2, 3m 떨어져서 봤을 때의 실제 풍경 크기, 나무 크기, 나뭇가지 크기, 예, 그거를 그리고 싶어요. 그런 느낌. 이번 작품에 쓸 캔버스는 천막용으로 사용하는 두꺼운 천. 현영 씨는 작품에 필요한 건 대부분 직접 구하고 만들어서 사용한다. 과연 이곳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게 될까? 현영 씨의 고민은 밤늦도록 이어졌다. 며칠 후 늘 그렇듯 현영 씨의 점심 도시락을 준비하는 뒤옆 할머니. 요즘은 날이 부쩍 더워져 미리 물도 얼려 챙겨두었다. 이제 이리 와, 얼굴 좀 보게. 뭘 봐. 아침에 나 얼굴 볼 시간이 볼 시간이 아침밖에 없는데 또 만나서 아들 밥 먹는 것도 좀 보고. 까지 다 먹어보라. 나는 죽 있어. 아니 나 밥 다 먹었어. 마늘 좀 먹지 않느냐? 마늘 좀. 좀 만져.
다리가 다 아파. 여기 좀 어때? 오늘 괜찮대 다리가. 여기 괜찮은데 다리가 아프냐 오늘은? 아 이거 아픔 떠꾸라고. 다 큰 아들 밥 챙겨주시고 도시락 싸주니까 힘드시죠? 그러는 힘이 안 들어. 아들이 결혼을 하면 좋을 텐데요. 그렇게 결혼하면 막내 며느리한테 밥 한 그릇 얻어먹으란 게. 며느리한테 밥 얻어 먹고 싶어요? 아 알았어 나 그럼 결혼할게. 그래. 어? 그럼 근데 며느리한테 밥 얻어 먹고 싶어서 결혼한다 그러면 여자들이 좋아할까? 결혼할라 안 할 것 같은데? 어? 그지? 아 밥만 하냐? 빨려도 해야 돼? 아 밥만 아, 네가 사랑하지 못하지. 아 사랑을 해주면 돼. 그래. 결혼을 했어. 우리 어머니 막내 며느리 밥 해주는 거 한번 잡수게 할게. 갔다 올게. 오늘 시원하겠다. 뭐야? 아빠 갔다 올게. 어머니 갔다 올게요. 며칠 새 기력이 좀 나아진 어머니 모습을 보니 출근하는 현영 씨 발걸음도 한결 가볍다. 토랑 올해는 심도 안 했는데 토랑이 났어요. 작년에 심어놓고는 안 켰어. 올 초 무릎 수술을 받은 탓에 미처 텃밭 정리를 못했는데도 반갑게 찾아온 고마운 손님. 내가 다리가 아픈 거냐. 요거요. 요거 토란이야. 이거는 뿌리고. 나는 내뿔 거이 없어. 대도 해먹고 뿌리도 해먹고. 병원에서 별 문제 없단 얘기를 들어선지 불과 며칠 사이 사뭇 다른 모습인데 뒤옆 할머니는 토랑과 엉켜있는 잡초를 거침없이 뜯어낸다. 근데 어머니 밭에 오시니까 막 힘이 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힘이 나지. 평생 몸 아끼는 법 없이 살아온 뒤옆 할머니. 움직이기 불편해져 집안에 매여 있던 게 마음의 병을 만들었던 모양이다. 손심이라고. 손심이. 시끌버려서 있어서. 깨끗해졌네요 손이. 이렇게 느린 걸음으로라도 소소한 재미거리를 만들며 뒤옆 할머니는 막내 아들 옆을 오래도록 지키고 싶다. 며칠 전 한 차례 완성했던 초가집 그림을 다시 펼친 뒤옆 할머니. 바탕이 허전한 게 영 눈에 걸렸다. 시어머님을 모시고 고만고만한 아이들 8을 낳고 키운 작은 집. 힘들었던 날도 어머니 그림 속에선 한 폭의 동화가 된다. 내거 가운데 내고 멍들 다네. 요즘 할머니가 많이 그리는 주제는 기억 속의 집들. 돌아가고 싶은 시절에 관한 이야기다. 없어. 우리 옆집인데 이거는 방이고 양쪽에 이거는 방이고 이거는 말리요 말리. 말은 드셔봐. 겨울이 가면 이렇게 문 닫아놓고 방에 갖다 들어앉았지. 요거는 자연도실이야. 빨래도 하고는
뭐 싣고는 다연도 싣고. 이거 부잣집이었었어. 부잣집이요. 젊어서는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번듯한 기와집. 그림 속 풍경을 보며 두엽 할머니는 가만히 추억에 잠긴다. 그날 오후 며칠 전 아들이 부탁한 바지 수선을 해보려는 두엽 할머니. 80살까지 세탁소를 운영했던 할머니는 수선 작업만큼은 자신이 있다. 모처럼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는 모습. 기분이 좋아서인지 가는 바늘귀에 실 꿰는 것도 문제없다. 떡볶이 있잖아. 눈알 4개나. 쉬운 일이 아니요 이거. 금방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거 하나 수선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손으로 오니까 많이 걸리지. 미싱으로 오는 것도 뭐 금방 되지만. 또 엄마 심심하니까 허라고 준 것 같아. 심심하시니까? 쉬운 거 아닌데 나를 보고 다시 해주라 그러잖아. 이거 손으로 이거 하는 거 보통 일 아니야. 선을 그려둔 것도 아닌데 마치 재봉틀로 박은 듯 반듯하게 바느질을 이어가는 두엽 할머니. 세탁소를 운영할 때도 수선 실력이 좋기로 소문나 다른 세탁소에서 일감을 부탁받았을 정도였단다. 그런데 아무래도 남의 시선이 좀 신경 쓰이는 눈치. 손이 떨려갖고 잘 안 되네. 그렇다고 20년 넘게 해온 바느질 실력이 어디 가겠는가. 그러니까 한번 또 꾸며야 돼. 기쁘고. 이만큼 줄여진 거예요 이제. 금세 뚝딱 줄여진 바지. 이제 말끔하게 한 번 더 손질해야 한다. 야 뒤집는 거야. 꽃도가 저쪽갖고 뒤집어갖고 이제 안에서 꾸며지 이제 또. 바느질을 꼼꼼히 해주니까 우리 손님이 많았어. 어머니가 손재주가 있으신가 봐요. 그림도 잘 그리시고. 손재주가 좀 있지. 일찍 남편을 여의고 나물 장사에 생선 장사, 농사까지 안 해본 일 없이 고생했던 두엽 할머니. 그래도 세탁소를 운영했던 때가 가장 행복했었다. 어머니, 지금 하신 노래요. 지금 하신 노래가 무슨 노래예요? 금방. 금방. 예. 뭔 노래고 몰라. 가운데만 따먹었어. 한 좀만 더 해보세요. 한번. 그거. 그러나 당신은 소식이 없네. 그 노래인데 대가리 똥 꼬꼬란데 여기 가운데 돈만 따먹어서 몰라 뭔 노래고. 까무룩 흐릿해지는 지난날. 그래도 세월이 갈수록 더 또렷해지는 건 그리운 얼굴이다. 어머니, 지금 혹시 돌아가신 분 중에 제일 보고 싶은 분은 누구세요?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많이 사랑해 주셨나 봐요. 그러지. 딸내들한테 참 잘했어. 딸내들 친여행 가면 맞다 또 잡아주고. 닭을 삶아갖고 그냥 짝짝 찢어주면서 어서 먹어라. 단추는 뺐다고 안 먹고 앉아서.
갓 스물이 되던 애 시집와 딸만 내리 셋을 낳고 가슴앓이 했던 날. 돌쟁이를 들쳐업고 밭일하던 서른 기억. 여자로 엄마로 산 지난 세월은 그리 녹록지 않았다. 40이 넘어서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고 60에야 비로소 글을 배워 처음 내 이름 석자를 적었던 기억. 무엇 하나 쉬운 것 없던 삶은 오롯이 할머니의 그림이 됐다. 현영 씨가 맡은 배달 구역엔 유독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 많다. 오늘도 현영 씨는 단내 나도록 달리는 중이다. 이르게 찾아온 더위에 벌써 낮 기온은 30도를 넘고 어머니가 챙겨준 얼음물 한 병이 말 그대로 생명수다. 시원해. 짜릿한 쉼표 찍었으니 심기일전 다시 현영 씨가 뛰기 시작한다. 아들이 동분서주하는 그 시간. 두옆 할머니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같은 자세로 앉아 바느질 삼매경이다. 아유 다 했네. 오늘 다 했어. 손바느질로만 작업하려니 여간 고된 일이 아닌데 자로 잰 듯 양쪽이 딱 맞는다. 맞지 여기 가린이도. 딱 맞네요. 응? 딱 맞아요. 딱 맞지. 미싱으로 똑같이 미싱으로 박은 거고 똑같아. 그러니까 뭐. 아이고 이거는 했네 이제. 진정 오면 이제 한번 입어보라 해야지 이제. 오랜만에 한 수선 작업에 시간 가는 줄도 몰랐던 두옆 할머니. 일을 마치고서야 피로가 몰려오는 모양이다. 보면 테레론이 여태까지 틀어놨네. 아이고 어려. 아이고 어려. 몸이 시시간을 부르고 있었구나. 엄마야. 이제야 눈도 침침, 온몸이 뻐근한데 평소 낮잠이라곤 모르던 뒤옆 할머니가 어느새 스르르 단잠에 빠져든다. 여보세요? 끝났어? 계란. 계란 하나 또 없어. 현영 씨와 약속한 대로 오늘은 간식까지 챙겨 먹는 뒤옆 할머니. 아들이 눈물바람까지 하며 부탁한 게 못내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바깥일하는 아들에게 걱정 끼친 것 같아 미안하기도 해서다. 멀리서 차 소리라도 들렸는지 오매불망 문밖만 쳐다보는 녀석들. 또 1시간 걸리네. 차가 인간이 많이 맥혔나 봐. 현영 씨는 오늘도 양손 가득 장을 봐서 퇴근하는데 유난히 길이 막혀 퇴근 시간이 예상보다 좀 늦었단다. 어때? 얼른 어머니 기색부터 살피는 현영 씨. 하루 종일 혼자 보낸 어머니가 마음에 걸려서다. 오늘 괜찮아? 아이고 내가 힘이 다 나는구나. 아까 전화하면서 전화 목소리 들으니까 막 날아갈 것 같아 내가.
목소리에 힘이 딱. 이 마음이 좀 불안하라 하려 그래. 이거는 왜 그런 거 모르겠어. 아유 이제 괜찮아. 이제 괜찮아질 거야. 오늘도 200개 넘었는데 막 뛰어다니니까 덥대. 유난히 일감이 많았던 하루. 택배를 시작하고 처음 맞는 여름이라 좀 힘에 부친다. 아이고, 고생했네 우리 아들. 아니 안 힘들어. 야 집에 와서 엄마가 이렇게 해주니까 살아났네 엄마. 아니야. 아니야 그러지 말고 살아나 좀. 오늘만큼만 해라 오늘만큼만. 내 앞으로 또 하나 좋아지겠지. 입어볼래? 어? 입어볼래? 바지? 위에다 입어봐. 줘봐. 이 위에다가? 얼마나 주냈어? 지금밖에 안 되겠어. 조금만. 이게 엄청 시원한 바지거든 이게. 이 정도 작업을 할 만큼 어머니 체력이 살아난 것이 무엇보다 반가운 현영 씨. 이거 어디 불이냐? 여전한 어머니 솜씨를 확인한 것 또한 즐거운 일이다. 됐어 이제 이거. 시원하게 입으면 되지 뭐. 스타일 뭘 필요 있어. 고생했네. 3시간 걸렸어. 3시간? 응. 수선비 받아야지 수선비. 아이고 수선비를 뭐이나 뭐 수선비 못 받을 거냐. 내가 한 집에 사는 내 아들을 빠지라. 이제 저걸 고칠 수가 있는 것 같아. 연구를 해봐야지 이제. 그래 연구해봐. 그래도 꼼지락꼼지락한 게 낫지. 그러지. 딱 선택을 한 게가 마음이 좀 불안한 마음이. 얼른 연구해 그러면. 아니야 이거. 이거 아주 빨리 또 뭘 해? 꼼지락꼼지락하고. 이렇게 큰 걸 어떻게 비우냐. 그럼 이걸 가지고 뭘 할까를 좀 고민을 해봐. 할 거 없어. 뭐 할 거 없어. 환장을 해. 그러니까 버리. 오늘 저녁 메뉴는 며칠 전 제대로 먹지 못한 삼겹살이다. 엄마 동작이 많이 빨라진 것 같은데? 오늘? 아 진짜. 아이고 고기가 다 얼었네. 너무 요술 치워져. 돌덩이 같은데? 이거 언제 구운 거? 나 미치겠네 이거. 여기다 여놔. 그래 해보세요 한번. 해가지고 쪄묵새 쪄묵어. 쪄서 먹어야지 안 되겠네. 뭐볼 수가 없구만. 오늘은 맛있겠네 언니. 삼겹살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먹었을 만큼 두엽 할머니가 좋아하는 음식. 최근 입맛이 없어 이마저도 싫다셨는데 오늘은 입에 당기는 눈치다. 오늘 고기가 맛있다. 맛있지 언니? 뭐든 같이 먹어야 돼. 이렇게 잘 드시는 건 정말 오랜만. 현영 씨는 오랜 체증이 다 내려가는 기분이다. 맛있다. 나도 잘 먹지 엄마가 뭐 같이 먹어주니까. 맛있어 더. 꼭꼭 누르면 꼭꼭. 오늘은 200개가 넘게 왔는데 짐이 한 군데 여러 개 들어가는 게 많아가지고 좀 일찍 끝났어요. 좋아하는 음식을 마주하고 두런두런 일상을 나누는 평범한 행복. 참 좋은 날이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현영 씨. 모처럼 휴일을 맞아 특별한 일정이라도 있는 모양인데 그림 도구까지 살뜰히 챙긴다. 스케치북을. 됐지? 뭐 다른 거 들어갈 거 있나? 물 거고 못할 거냐. 물.
두엽 할머니까지 함께 따라 나설 모양. 특별히 걷기 편하게 운동화까지 챙겨 신는다. 지팡이. 빠진 짐은 없는지 꼼꼼하게 챙기는 현영 씨. 천천히. 이렇게 항상 밑으로 과연 두 사람은 어딜 가는 걸까? 아니, 일단 해야지. 이런 걸 계속 보고 싶은데